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시 그녀가 말했던 거, 자,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기 해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매번 할 때마다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 전날 거 기억을 못해요. 왜일까요? 자, 대충 지난번에도 약간 회상 오늘 그때 저기 뭐야,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그닥 진행을 많이 안 했나 보다. 지난번에 진행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오케이. 지난번에 무슨 아마 이 친구 분리수거장 가가지고 뭐 했었을 거예요. 기억 회상? 뭐 그런 거 했었을 겁니다. 루시가. 자, 그 전에 사운드가 너무 크네요. 이게 게임이 이상해. 배경음을 여기 딱 맞춰놔도 챕터가 넘어가면 자꾸 바뀌어 이게. 이게 일본어로 하면은 일본어로 더빙을 하나? 루시는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방은 그리 더럽지 않았다. 매일매일 루시가 빠짐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럽지는 않지만 그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미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먼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기세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요이쇼, 요이쇼. 야, 이거 일본어로 더빙해. 청소기를 틀고 온 바닥을 돌아다닌다. 먼지털이? 떨이? 떨이라고 하나? 먼지털이라고 하지 않나? 아닌가? 떨이가 맞는 건가? 먼지털이로 이곳저곳 털고 책장 위에 어질러진 책들을 정리한다. 겉옷을 옷장에 걸거나 속옷을 포개어 서랍 속에 넣거나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 오래 지나지 않아 그녀는 허리를 폈다. 아이고, 잠깐만. 더빙 바꿔야지 제가. 그리고 시원하게 이마를 닦아내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제야 다 끝냈어요. 로봇 주제에 인간처럼 할 건 다 하네. 허리를 두들기며 숲을 돌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인간이다. 그녀의 눈길이 창문 너머의 밖을 향한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오랜만에 춥지 않고 화창한 날씨였다. 쌀쌀하던 근래의 날씨와 비교하면 드문 경우다. 미약하게나마 하늘에서 햇빛도 내리쬐고 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는데요. 인생이 그렇게 평탄할 것 같니? 이제 곧 주인님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다. 맞아. 여기는 지금 그 시점이 루시여가지고 그 주인공을 주인님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루시의 시점이라. 예. 아닌가? 근데 왜 3인칭을 써? 어? 뭐, 어? 남은 일거리를 끝마치기 위해 루시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근데 왜 3인칭을 쓰지? 굉장히 좋지 못해요. 응? 거실에 도착하자 루시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맞아. 얼마 전에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다홍님께서 이것도 해달라 하더라고요. 빠코난? 예, 빠코난?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목소리 약간 굉장히 찐따같이 하는 거. 그거를 포인트로 넣어달라네요. 난 이게 그렇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운님 이걸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하는 거야?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아버님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일단은 잠깐만 이거 왜 이래? 됐다. 하지만 조금 격앙된 어조였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손님이라도 와 계시는 걸까요? 얘는 평상시에도 이 말투를 쓰는 거야? 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안방을 향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한다. 아버님의 무서운 얼굴을 떠올린다. 마주, 마주치게 된다면 또 혼날지는 모른다. 조금 무서워진 루시는 문턱 앞에서 정지했다. 거기서 거기에 서서 힐끗 안방을 엿보기만 했다. 저러다가 더 혼난다. 아버님이 있었다. 이건? 아버님. 아, 여성이야? 나 여성인 듯. 아버님이 모르는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저긴가? 새엄마인가? 새엄마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인공한테. 루시는 아주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실까요? 처음 보는 분이신데요. 30 초반? 지금 주인공이 고딩이니까 친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루시의 귀가 세세한 목소리를 잡아내기 시작한다. 그놈의 로봇 때문이야. 그 로봇이 오고 나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루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 엿듣는 게 나쁘다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듣기로 했다. 녀석이 저렇게 삐딱해진 것도 그 로봇 때문이야. 예전엔 저러지 않았어. 어머, 왜 여성은 안 해놓... 이 여성은 왜 더빙이 안 돼 있어요? 어머. 내가 보기에는 항상 반항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야. 무뚝뚝해도 말 하나는 잘 들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세엄반들. 주인님의 어머님이신가 보네요. 세엄반들. 당신이라는 호칭을 듣고 루시는 추측한다.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와 재혼했었다는 얘기를 스치듯이 들은 적이 있다. 비서랑 결혼했어? 비서랑 재혼을 했어? 그렇다고 해도 이 집에 이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재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왜 나가서. 저 집이 이사가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 하지만 이 정도로 상태가 나쁠 줄은 정말인지 상상도 못했고. 녀석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안드로이들이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사람처럼 그거죠. 요새 한창 뉴스에서 문제시되는 찌찌. 젊은 애가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 몰라. 움직이는 인형이랑 인간을 착각하다니. 그 로봇은 이상해. 이상하리 많지 정밀하단 말이야. 다른 것보다 인간 흉내를 잘 내더군. 가증스럽게도 표정도 인간처럼 다양하게 짓고 말이야. 생긴 것도 이쁘장하다면서요? 이거 제로 시켜야 되는데 여자애는. 하긴 그렇게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도 잘 들으니까요. 사춘기 소년에게는 문제겠네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로봇을. 혹시 이게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왜 요새 그러잖아요.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애들이 안드로이드에 빠져. 대인관계 문제 있다고? 야, 우리 기박사 문제 많네.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니까 대신 로봇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는 달리 로봇은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주니까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분명해요. 모르겠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얘기하지 않으니. 이것도 아버지라고? 어쨌든 원인이 저 로봇이라는 것은 분명해. 이게 다 저 로봇 때문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왜 고민하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갖다 버려요. 그냥 망가뜨려버리면 되잖아요. 뭐? 아니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그냥 부숴버려요. 그 로봇이 원인이잖아요. 불안해요 눈매. 그 후로 잠시간 침묵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녀석이 또 길길이 날뛸 텐데. 어차피 장난감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비슷한 걸로 또 하나 사주면 되죠. 그렇게 가다 하지 않아. 좀 특별한 로봇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대로 가만히 놔둘 거예요? 당신은 아들의 미래보다 당장 아들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어쨌든 해결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없애버려요. 때를 부수든가 기름을 뿌려서 태워버리든가 해버려요. 아버지도 잠시 고민한 기색이었다. 그래. 모든 원인은 저 로봇이야. 저 로봇만 없으면, 저 로봇만 사라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전형적인 기성세대. 무조건 뺏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어우. 루시는 거기까지 들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거기까지 듣고 침울한 표정으로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아니 멀어지려고 했다. 허둥대다가 근처에는 항아리를 아니 무슨 로봇이 이렇게 덤벙거려. 아주 매를 벌어요 매를. 재빨리 붙잡아서 깨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다. 그래도 로봇이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났다. 누구냐? 막 뛰쳐나오네 그냥. 방 안으로부터 아버지와 여성이 달려나온다. 저기 너로군. 다 듣고 있었나? 루시는 항아리를 제자리에 올려놓으며 변명한다. 저기 죄송합니다. 일부러 엿듣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됐다. 다 들었다면 얘기가 빠르지. 이 집에서 나가다오. 우리는 내가 필요 없다. 내가 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가다오. 하지만 주인님께서는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아직 어려서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넌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아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거라. 우리들 앞에서 사라져다오. 루시는 3인칭을 엉거주춤하니 서있는 루시. 그녀는 그러나 똑바로 대꾸했다. 외람되지만 루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호호. 뭐야? 루시는 분명 주인님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호. 그거야. 예전이라면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봐선 아버지 박살 낼 것 같은데 결국에는. 루시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루시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인님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 잠깐만. 반항하면은 그거잖아. 안드로이드 3원칙 어기는 거잖아. 그러네. 저러면은 안드로이드 그 3원칙을 어기는 거네. 그거였거든요. 3원칙에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인간은 그냥 모든 인간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안드로이드는. 근데 반항을 하니까 내가 봐서는 그것 때문에 망가지겠구만. 시스템 뭐 그런 것 때문에.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가 보군.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빠따들고 하다? 음에?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져 있었다. 그걸 루시에게 쏟아부었다. 원래? 콸콸 소리를 내며 차가운 기름이 루시의 온몸을 흠뻑 적신다. 루시의 몸이 기름 범벅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흠뻑 젖은 채로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만, 야, 집안에서 불을 태우면 우리 집도 타, 이 새끼야. 아니, 미친다. 야, 근데? 아버지는 지포라이터에 불을 붙인다. 위협하듯이 라이터를 가까이 가져다 댄다. 마지막 경고다. 제가 되고 싶지 않거든. 이 집에서 벗어나가. 그리고 다시 나올 신도 하지 마라. 영원히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질척한 몸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루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혼자서 자문해본다. 그러나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 채 루시는 한동안 그 상태로 있었다. 짧은 시간이라면 그녀의 몸은 고열에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녹아들 것이다. 문득 주인님의 명령이 떠오른다. 몸에 위험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라. 그게 명령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걸음을 옮기기로 했다. 이대로 있는 건 제2원칙과 제3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제3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발을 걸으면 된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근데 신기한 게 왜 로봇가 있는 세계인데 저런 GPS 같은 기능이 없는 거지? 어떡하라. 루시가 쓸쓸한 눈빛으로 그런 말 남긴다.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다시는 내가 우리 가족의 눈에 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건 절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다. 명심하거라.
우울한 눈빛으로 땅만 쳐다본다. 이대로 주인님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질적한 길을 방으로 떨어뜨리며 밖으로 나갔다. 확인을 하기 위해 아버지 역시 루시의 뒤를 따라 나온다. 대판 싸우겠구만 또. 밖에 나온 그녀는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근래에 보기 드문 화창한 날씨였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한다. 그러다가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 같은 상쾌한 미소였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좀 있으면 저 집은 이제 피바람이 불을 것이. 이제 슬슬 로봇 3원칙에 대해서 나오네. 지금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거든요. 이제 슬슬 깨진다. 방금 노이즈로 하다 노이즈. 이제 저거 깨진다 이제. 이제 슬슬 엔딩이 가까워진 조짐이 보여요. 예. 다시 주인공.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갈 채비를 갖춘다. 종소리와 함께 기박사가 달려들어서 귀찮게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에 들어오진 않았다. 대강 루시랑 다시 놀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무시했다. 요구를 뿌리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이다. 기박사 더빙 안 해도 돼. 기박사가 제일 목이 아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빨라졌다고 느껴졌다. 막상 생각해보니 그랬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직행하게끔 변했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 들러서 시간을 때우다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집 앞에 날 기다리는 녀석이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집에 가는 것이 이렇게 기대가 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녀석과 무슨 얘기를 할지, 오늘은 녀석이 무슨 표정을 짓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댈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기대된다. 녀석과 바보 같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즐겁다. 어느 정도로 즐겁냐면, 그래, 지금까지의 인생이 지루했던 것은 분명 녀석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게 될 정도로 많이 즐거웠대요. 스스로 생각해도 멍청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다. 감정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걸음을 빨리 하기로 했다. 집 앞에서 마주 나와 있을 루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 너무나 빨리 뛰었다. 대판 싸웠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을 즈음이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얘 무슨 형사인데 거의? 형사의 촉인데 이거? 씨.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런 공기가 느껴졌다. 그냥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거의 너 형사해라 형사. 잘하겠다 야. 동물적 감각이 좋네. 그래서 조금 더 걸음을 빨리 했다. 거의 뛰다시피 할 정도로 빨리 걸었다. 뭐야? 눈앞의 광경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지금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거 무슨 장난이야?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뭐 타고 있어? 뭐야? 루시가 불타고 있었다. 온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항상 마주 나오던 그 자리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머리가 새하얗게 변한다.
생각이 전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루시? 뭐야, 왜 불타? 눈앞에 보이는 루시의 모습에서 현실감이 없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이 느껴졌다. 루시에게 손을 대었다. 존나 뜨거워. 뜨겁다. 닿은 손이 타는 듯이 뜨겁다. 타는 거야, 임마. 그 뜨거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원래? 집안으로 돌진한다. 중간에 아버지가 서서 뭔가 말을 건네온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를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간다. 아! 소리를 지른다. 그만 질러! 나 목 아파.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무작정 소리를 질렀다. 정신없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변했다. 어이구. 내가 울고 있다고 그제서야 자각했다. 눈앞이 흐릿하게 변해 잘 보이지 않는다. 비상용 소화기를 찾아 거실로 향했다. 있었다. 소화기를 발견하자마자 들고서 내달렸다. 마음만 앞서갔는지 요란하게 앞으로 넘어졌다. 그래도 상관없다. 무릎이 까진 것 같지만 상관이 없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시 달려가 나갔다. 뭐지? 아버지의 소리만 부르짖는 건가 다시? 왜? 변심했을까? 안전핀을 뽑고 노즈를 루시에게 겨냥해 분사한다. 한시라도 빨리 불이 꺼지도록 빌면서 쉴 새 없이 뿌려대었습니다. 뭐야? 불태운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거짓말처럼 꺼졌다. 하지만 아이고. 하지만 드러난 그녀의 모습 멀쩡하지 않았다. 드문드문 피부가 녹아 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루시의 억화 기능 덕분일 것이다. 시야가 희뿌해져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루시! 상처라도 날까 걱정하듯이 조심해서 그녀를 불러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눈도 감겨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뭐하고 있어? 대답해!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린다.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매정한 입술은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았다. 내 간절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 루시 명령이야. 대답해. 대답하라고. 소리쳐보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다. 굳게 닫힌 눈꺼풀은 떠질 줄 모른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버지를 도로 태웠나? 왜? 이제 좀 비호감인데?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이런 짓을 해야 이제 만족하냐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더군. 떠나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못 쓰는 물건을 태워버렸을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슬슬 이제 눈을 뜨거라.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야. 기껏해 로봇 하나가 망가졌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동물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봐야 인간도 아니고 동물인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고. 정말 비호감인데? 기계가 하나 망가졌을 뿐이야. 필요하다면 다른 걸로 하나 사면 그만이다. 내가 이렇게 흥분한 일이 아니야. 격해질 감정이 폭받쳐 오른다. 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는 뭐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물건 하나 태워놓고 뭐 아버지 좋아하는 물건 하나 태웠어요. 예, 다시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도 봐줄 건가? 입을 열자 흐느끼는 듯한 어조가 흘러나왔다. 딱 그냥 그거죠. 변명할 게 필요한. 이제 모르겠다고.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어떤 점이 안드로이드보다 대단한 건지, 대체 어떤 점이 루시보다 대단한 건지 난 모르겠어.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고 기득권을 빼앗기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로봇을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멸시하고 급기야 이런 짓까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내 눈앞에 누워있는 안드로이드보다, 루시보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게 되었다. 뭐야, 그럼 루시 죽은 거야?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루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 살아있니?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힘겨운 목소리였다. 모습은 계속 모습은 계속 보기 괴로울 정도로 파손되어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반가운 예전 목소리 그대로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따뜻하게 지시하고 있다. 너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다. 몸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 비정상적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오타가 하나씩 있네. 그래도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움직임이 정지할 것 같이 애처롭다. 그런데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려고 하고 있다.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애처롭지만 그래도 평온해 보이는 목소리였다. 필사적으로 평온을 가장하려고 하는 목소리였다. 그 침착함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루시는 깨버리고 말았어요. 아, 조약을 어기면은 자동적으로 타는 거야? 깨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버리고 말았어요. 주인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위험을 피하지 않았으니까 이곳에 남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루시가 잘못한 거예요. 로 3원칙. 인간이 로봇에게 씌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것을 깨버리기에 그녀는 망가졌단 소리일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소리일까? 울컥 화가 치밀었다. 바보야! 내가 말했잖아! 도망가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라고. 분명 말했잖아. 명령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자초하는 거야? 그러자 루시는 웃으려고 했다. 있는 힘을 다해 웃으려고 했다. 점점점점점점. 다음 말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약속했으니까 언제나 마중 나가겠다고. 매일매일 집 앞에서 주인님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주인님과 약속했으니까. 거의 애완 그 강아지랑 다를 바가 없네. 그러니까 너무 충실했다. 여기 있고 싶었어요. 여기 이곳에 남아있고 싶었어요. 여기 남아서 언제나처럼 집 앞에 서서 웃는 얼굴로 주인님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기뻐하는 주인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그냥 약속이잖아. 그냥 어겨버리면 돼. 명령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무시해버리면 되잖아. 그녀 얼굴에 힘겨운 웃음이 섞인다. 그건 안 된답니다. 루시가 약속을 어겨버리면 돌아와서 만약 루시가 안 보이면 그러면 분명 주인님이 쓸쓸해하니까. 갔다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처음에 보았던 쓸쓸한 주인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깰 수는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융통성 없는 말을 한다. 마치 기계처럼 융통성 없는 말을 한다. 루시에게는 책임이 있으니까 주인님 곁에 있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주인님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은 분명 루시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니까 꼭 지켜야만 하는 거니까. 뭐야 그게? 이상하잖아. 너 없이 땡땡땡이 이런 걸 보여줘.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행복해지려는 거야? 그녀의 신체가 작은 경련을 일으킨다. 전해지는 불안한 떨림을 통해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지금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 목소리를 듣게 될 리는 없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마중 나와주는 것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것도, 내 이마를 어루만져 주는 것도 하지 못할 것을.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다. 흐릿한 눈망울을 거세게 닦아냈다. 울지 마세요. 루시는 괜찮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가 괜찮다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 넌 정말 만족하는 거냐고. 기억해 주신다면 루시를 언제까지고 기억해 주신다면 루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루시의 모습이 주인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루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루시가 원하는. 알고 있었다. 그 형태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영원. 그녀가 바라지 않던 진정한 의미의 영원. 기억해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잊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겠어요? 영원히 루시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겠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 자기 멋대로잖아. 넌 그러면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남겨진 나는 대체 어쩌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루시의 고개가 살짝 흔들린다. 어라,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주인님. 점점 귀가 먹어가고 있어요. 오, 뭐야 이거? 주인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곤란하게 됐네요. 아직 대답을 대체 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때처럼 투명한 목소리가 딱딱한 기계음으로 변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야, 효과 봐라. 루시의 손가락이 삐그덕거린다. 루시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쥐어짜고 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대답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음을 다잡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아내면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기억할게. 그까짓 거 기억하면 될 거 아니야? 루시는 웃었다. 다행이에요.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져. 루시? 루시? 루... 그게 끝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걸 끝으로 내 부름에 응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눈동자는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를 향해 눈웃음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녀의 바람대로였다. 내 기억 속에 그녀의 모습은 뚜렷하게 각인될 것이 분명하다. 그와 함께 이 아픔 역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지더라도, 아예 잊고 싶어질 정도로 괴로워지더라도 이제 나는 그녀의 존재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루시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와 함께 이 아픔 역시 떠올려야만 한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그런 것이 제목이구나.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 부재잖아, 부재.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다.
아, 부제가 나오네. 뭐 그럼 엔딩이 배드 엔딩밖에 없는 건가? 아 뭐야 끝이야? 아 오늘 엔딩을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루시 엔딩을 결국 봤습니다. 이게 엔딩 분기 여러 개인가요? 아 내가 굉장히 배드 엔딩을 안 좋아하는데 배드 엔딩을 맛버렸네. 네 우선은 네 배드 엔딩을 봐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시 그녀가 바라던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루시가 미연 씨는 첫 게임이에요. 예, 첫 게임을 미연 씨 첫 게임을 이제 루시로 한 건데 일단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 게임이라서 약간 그 뭐지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약간 소설이라든지 약간 그런 걸 보듯이 약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플레이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예. 유튜브에 올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뭐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엔딩을 만약 저희 방송에서 이걸 봤다면은 예. 이미 스토리 보셨으니까 아마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진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에? 야, 내 말 듣고 있어? 어, 기운 좀 내라고. 정신도 좀 차리고. 어, 진짜 왜 이래? 내가 이러니까 나까지 우울해지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무 빠지지 말라고. 로봇은 로봇, 인간은 인간이야. 이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야. 넌 경계를 어겼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야. 그거랑은 별개로 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닌가? 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말이야. 너만 상처 입을 뿐이라고. 충분히 주의를 줬었잖아. 정말 이 바보 같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 쉑. 잠깐만요. 대꾸할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는 건데 말이야. 이걸로 좋았던 게 아닐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다. 난 말이지. 내가 이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해. 값비싼 레슨을 치른 셈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던 게 아닐까?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현실 실기자고. 무슨 소리야? 안드로이드 말고도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다고. 그런 걸 알아가자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왔잖아. 이제 그런 것들 좀 즐겨보자고. 예를 들어 어떤 어이구 군님의 알트 F4 그래. 우선 말이지 슬슬 애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마치 지금까지 일부러 안 만들었다는 뉘앙스인데. 그런 세세한 거 따지지 말고. 아무튼 여자친구 만들어 가자고. 루시보다 얼굴이 예쁜 여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더 몸매가 좋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쌓여있고 말이야.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여자는 그런 괜찮은 여자랑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는 거야. 얘는 목이 아파. 같이 여기저기서 여행도 가보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해보자고. 그러다 보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수능이 내일 모레인 학생인 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게 있었군. 뭐 어때, 너나 나나 자기 절제를 못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거기다가 지금 내가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잖아. 그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기를 치유하는 게 급선. 아우. 어이구. 그래.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어. 그렇지? 너도 기대되지? 아, 이제부터는 즐거운 일만 일어날 거야. 나 믿고 기대하도록 해. 그러니까 여기 어서 기운 내.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런 배려는 솔직하게 고맙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일이라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낯짝이로구만. 미안해요. 뭐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소중히 다루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싱겁기는 무슨 소리를 하나 했네. 그건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미련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다시 일러주는데 루시는 복구는 불가능해. 겉은 물론이고 메모리칩이나 내부 기관까지 전부 파손됐어. 아무리 나라고 해도 감당이 안 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고치는 건 완벽하게 불가능해. 루시를 만든 천재 녀석을 찾아가서 직접 부탁하더라도 아마 불가능할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면 별말 않겠어. 루시를 줍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이 일상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나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외롭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언젠간 잊혀질 거야. 잊혀져요? 그래. 모든 건 다 시간이 해결준다고.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이야. 내가 느낀 상실감도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럴까요? 그래. 언제까지고 루시일만 담아두고 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렇겠네요.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왔다. 마음속으로 그의 말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대로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이후에 루시를 완전히 잊고 나 이후에는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샤라라. 꺼졌다. 아닌가? 난 이렇게 끊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20년 후.
20년 후?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다. 뭐야, 엔딩이 아니야? 뭐야? 한국과도 이제 안녕이다. 미국을 출장을 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은 아니다. 아마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주변 둘러보며 추억에 잠긴다.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금껏 계속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왔으니까. 이렇게 다른 땅으로 터전을 옮기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 비행기 시간을 기다려 미국행 항공기에 오른다. 뭐야, 엔딩을 봤는데 왜 게임이 안 끝나? 한동안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안드로이드가 다가와 기내식 메뉴를 건넨다. 간편하게 먹기 좋은 음식을 주문했다. 주문을 받자마자 미소를 남긴 채로 로봇이 떠나간다. 그 뒷모습을 잠시 동안 바라본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생각이 났다.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이었다. 로봇 한기가 망가졌었다. 이름을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다. 루시 발렌타인. 아마도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지금 떠올려보면 정말 철이 없던 시절이었다. 한낱 로봇 한기에 그렇게까지 울고불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하다고까지 느껴진다. 그때 나는 정말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워했었던 것 같다. 철부지 같았고 또 순수하기도 했던 시절이다. 성숙하기 전에 기억을 떠올리자니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다. 뭐 어떤가 누구나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둘쯤은 있는 법이다. 그럼요? 그때가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하다. 문득 생각한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난 많이 변해버린 걸까?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의 배경화면이 비추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상에 잠겼다. 안정된 직장, 높은 사회적 지위, 의리의리한 집과 비싼 외제차,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즐겨왔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그대로 로봇에 빠진 채로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어수룩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누리며 살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좋든 싫든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다 큰 어른이 되었으니까 언제까지고 세상 물정 모르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눈이 침침해진다. 오랜만에 떠오르는 그리운 이름을 가슴 한켠에 묻고는 잠을 청한다. 눈을 뜨고 난 이후 나는 그 이름을 다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언제 다시 떠올릴지는 기약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다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잊혀진 기억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초로의 기억이 해금되었습니다. 초로의 기억? 뭐야, BGM이 안 나와. 부가요소. 초로의 기억. 이건 뭐지? 이게 달성이 됐거든요?
이른 아침 창문을 통해 새소리가 들려온다. 살아온 세월을 암시하기라도 하듯 잠기가 밝은 노인은 서서히 두 눈을 떴다. 그는 느긋하게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는 찌푸린 눈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멍하니 응시한다. 이윽고 그는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창문과 커튼을 닫는다. 커튼이 젖혀지는 소리와 동시에 TV를 음소거하듯이 급격히 주위가 조용해진다. 오편 남짓 때는 그의 방에 순식간 정막이 찾아왔다. 눈에 뜬 이후에도 노인은 한동안 침대에서 멍하니 앉아있었다. 아직 잠이 다 깨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일어나셨습니까? 가족스럽게 들려온 노크 소리. 그와 함께 한 여성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그의 명상을 깨웠다.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방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손녀뻘 되는 나이의 여성이 노인의 방문나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건네듯한 친근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무실에서 볼 법한 형식적인 말투에 가깝다. 이리 가져오게. 덤덤한 노인의 대답이 떨어지자 그녀는 조신하는 거리로 방 안에 들어온다. 그녀는 간단한 음식이 담긴 이동형 식탁을 끌고 와서는 침대 옆에 배치해 놓았다. 적당히 구워진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과 커피, 그리고 밖에 양사추를 비롯해 잔 야채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는 간소한 식단이었다. 식사를 가지고 온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거나 아침 인사를 건네는 대신 노인은 다른 말을 입에 담았다.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12분입니다. 지인님께서는 이달 평균보다 약 4분 늦게 기상하셨습니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은 딱딱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노인은 그리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가 식탁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꼭 알맞는 커피의 양 그리고 물의 온도였다. 언제 나와 같이 최고의 맛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노인이 바라는 최고의 맛을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으며 이렇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시 똑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커피뿐만이 아니다. 눈앞에 놓인 아침 식사도 노인의 취향을 토대로 필요한 적정 영양소를 계산해서 만들어진 식단이었다. 실버로이드. 노인들의 편의를 돌보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함에 따라 효도의 방법과 자식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직접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이렇게 고성능 실버로이드를 부모에게 선물해 수발을 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노인은 잠자코 며칠 전에 훑듯이 신문기사를 되새겨보았다. 근래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질 좋은 실버로이드를 제공하는가를 효도의 척도로 삼고 있다고 쓰여있다. 노인의 눈앞에 있는 제품은 PIM 시리즈. PIM이면은 루시가 PIM인가요? 루시 거가 기억이 안 나네? 맞네. 루시가 PIM 001이네. 001. 두말할 필요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안드로이드 모델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이라고 불리는 제품군입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안드로이드는 의문의 목소리를 입에 담는다.
노인은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토스트를 입에다 가져갔다. 익숙한 빵의 바삭바삭한 식감을 맛보며 짧게 회상에 잠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안드로이드에게서 특별한 반응은 없다. 여전히 허공을 응시한 채로 뻣뻣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여기 온 지 정확히 얼마나 됐는가? 올해 정확히 10주년이 됩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노인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그의 생일에 방문한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바로 그녀였다. 정확히 따지자면 그때 선물을 받은 것은 그녀가 아니다. 그녀의 이전 기종이었다. 매년 노인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아들은 연례 행사처럼 로봇 기사와 함께 최신 기종의 안드로이드를 집으로 배송시켰다. 이전 모델에서 메모리칩만 빼내어 신형 안드로이드에 삽입시킨 후 옛것을 회수해가고는 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실버로이드는 무려 6번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의 제품인데 안드로이드는 다른 모습으로 교체될 때마다 많은 기능이 추가된다고는 하지만 막상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으로서는 뭐가 달라진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모습이 바뀌어 낯설게 느껴질 때마다 불편한 거부감이 느끼고는 했다. 재차 반복되는 주인님이라는 호칭에 노인은 다시 상념에서 깨어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혹시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냥 나이를 먹으면 말이다.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감상적으로 변하는 법이야. 노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손을 얹는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옛 기억들이 서로 떠올라 버리니 말이다. 좋은 추억들 말입니까? 그래, 좋은 것도 있지. 좋은 기억, 나쁜 기억 할 거 없이 이것저것 말이다. 처음에는 한석고 받지 않으려고 거절했던 안드로이드였다. 하지만 그간 살아왔던 부인과의 이혼이 계기가 되었다.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노인이 부인과 이혼한 이후 혼자서 집안일을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가정부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모르는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또한 노인의 취향은 아니다. 결국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한 이후에 끝내는 못 이기는 척 실버로이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로봇 사용에도 처음에는 많이 애를 먹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정밀검사니 뭐니 하며 매일같이 화장실에 들이닥쳐 소변검사니 뭐니 하는 안드로이드와 아무 문제가 없을 리가 없었다. 첫 1년은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인간이란 적응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같이 부대끼고 살다 보니 미운정이라도 들었는지 지금은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었다. 아니, 이미 안드로이드의 편의성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지금 만약 안드로이드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 어떨지 노인은 그리 자신이 없었다. 그만 일어나야겠어, 치우게. 노인이 힘없이 식기를 놓자 안드로이드는 고개를 갸웃한다. 그만 드십니까? 권장 섭취량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영 입맛이 없어. 그러시다 만일을 위해 오늘 아침 검사를 상세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필요 없다. 검사 같은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 나가서 가게 문 열어야지. 이런 지하에 묵살한 후 노인은 준비를 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아예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전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뒤를 졸려 따라오는 안드로이드를 보며 노인은 한번 혀를 찼다. 이게 몇 년 전이었다면 노발대발 화를 낼 상황이었지만
이젠 이런 것도 이미 익숙해졌다.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잠자코 안드로이드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아까 내가 이거 진엔딩을 확인하려고 잠깐 검색해봤는데 내가 하나를 놓쳤더만. 이건 좀 이따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엔딩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녹화를 다시 해서 따로 그냥 유튜브에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것만까지만 하고, 예. 그 뒤에 숨겨진 내용에 그런 게 더 있대요. 그래서 그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언제 올릴지 미지수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설거지를 마친 안드로이드가 노인을 향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제 나가십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언제나와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의 안드로이드는 노인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다. 잠시 동안 머뭇거리던 그녀는 이내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이게 전집 아니야? 이게 주인공 집이었는데 원래? 주인님 뭐냐? 오늘은 출근을 자제하시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검사 결과 주인님의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지. 아까 화장실에서 행해졌던 잡다한 검사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일할 때부터 조금 몸이 무거운 감이 있었다. 자그마한 몸살이라도 걸린 모양이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작게 콧방귀를 끼었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말이냐? 나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금 집을 나설 채비를 하는 노인을 안드로이드가 저지했다. 고집이 센 편인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온다. 로봇법에 의해 로봇의 감정 및 의사 표현이 최소한도만 가능하게끔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주인님께서는 굳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점 일은 제게 맡기고 집에서 편히 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웃기지 말거라.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사람에게 거역하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셈이야. 사람을 다치지 않게 대응하지 않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지 않고 제압을 할 수 있는 방법 기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람 기능도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5분 내로 경찰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오, 실험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이나 잘 보거라. 집 보는 것도 일이야. 집에 도둑이 들면 어쩌려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안드로이드는 그냥 고개를 숙여버린다. 노인은 그녀에게 탐탁지 않은 눈빛을 한번 주고 집을 나섰다. 야, 여긴 더빙 안 돼있냐? 목 아프다. 슈퍼 운영하는구나. 야, 옛날 뽑기다. 야, 이거 오락기 아닌가? 이거 오른쪽 있는 거? 노후한 몸을 이끌고 향한 곳은 뭐 하나 특별한 거 없는 자그마한 마켓이었다. 노인이 퇴직한 이후 집 근처에 오픈한 개인 가게다. 사람도 자주 왕래하지 않는 적적한 구역이라 벌이는 시원치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벌고 있다. 갈라파고스 가게라고요? 갈라파고스 가게가 뭐야? 사실 노인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간 모아둔 돈도 결코 적은 편이 아니었고 아들이 매달 붙여주는 생활비도 상당한 액수다. 사운드가 너무 커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평생 일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노인이다. 여가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그는 남들처럼 유럽 여행이니 뭐니 하며 떠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아,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구시가게라고요? 아, 갈라파고스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 와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만큼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평생을 일밖에 모르며 살아왔기에 퇴직하고 나서도 또다시 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점한 이후에도 가게 안에 한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문드문 단골들이 들리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느 때처럼 한산한 분위기였다. 때때로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옛 동료들이 노인을 찾아올 때도 있었다. 가정일에는 뒷전이던 노인이었지만 일자리에서만큼은 유능한 상사로 이름이 높았다. 옛 지인이 찾아올 때마다 노인은 과거의 기억이나 무용담 등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 모양이다. 조용한 가게 안에 여느 때처럼 노인은 청소를 하고 매장 정리와 재고 관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진짜 나는 노후를 어떻게 될까, 노후 생활이.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나중에 이제 내 가족도 다 사라지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나도 항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노후 생활 많이 생각해요. 노후의 생활을. 아직 좀 멀었지만 아직 많이 멀었지만 벌써부터 노후가 걱정이 돼. 어쨌든 다가오잖아요. 노후라는 거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의자에 앉아 오늘자 신문을 거진 독파했을 쯤이었다. 평소와 그리 다르지 않은 시간에 안드로이드가 매점에 찾아왔다. 뭐야, 여기 왜 왔어? 장 보러 왔니? 체크하러 왔구나. 근무 중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딱딱하게 그지없는 말투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안드로이드. 두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을 살펴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곧 노인의 눈앞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헤쳤다. 점심 식사. 노인은 도시락통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가게에 있는 걸로 대강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매점 식품은 주인님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을 해치는 음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관리에는 항상 꼼꼼히 신경 쓰라는 아드님의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얘기가 나오자 노인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곧 크게 콧박이를 끼고는 거칠게 도시락을 나가셨다. 그리고는 화풀이라도 하듯이 도시락을 개봉했다. 고르게 영양이 분배된 노인이 좋아하는 찬거리들을 눈앞에 들어온다. 몹쓸 녀석. 얼굴 한번 안 비추고 겉으로는 온갖 걱정을 다 한 척하는구나. 아주 따끈따끈한 음식에 젓가락을 가져다 대며 입으로는 불평불만을 입에 닮았다. 남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러더군. 말로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신경 쓰는 척 생색은 다 낸다고. 누가 보면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있는 줄 알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정작 얼굴은 코빼기도 안 비춘다니까. 어떻게 된 먹은 놈인지 모르겠어. 자식이라는 게 다 아무 소용없는 게야. 머리가 좀 크면 지할만 하고 부모는 뒷전이니 원.
그때 안드로이드는 자그마한 얼굴로 갸울거렸다. 방금 한 말이 이해가지 않는 모양이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주인님,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며 2년째 생신 때에 찾아온 아드님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주인님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자꾸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니까 그치? 녀석이 하는 말마다 내 속을 살살 긁는데 어떻게 화내지 않고 배기겠나? 언성이 높아지자 안드로이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노인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노인은 아들과 벌써 2년째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 매달 보내오는 생활비와 안드로이드를 통해 전달받는 생일 선물, 그리고 안부를 전해오는 것이 현재 오가는 교류의 전부였다.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노인은 벌써 잊어버렸지만 예전부터 아들과는 항상 사이가 나쁜 편이었다. 만날 때마다 별 쓸데없는 일을 계기로 곧잘 마을 싸움을 벌였고, 그렇게 쌓여왔던 것이 2년 전 생일을 계기로 크게 터졌다. 서로 큰 소리가 오가고 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한 노인은 물건을 집어 던지며 아들을 집으로 내쫓았다. 아들이 성을 내며 뛰쳐나간 후로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인의 앞에 있는 안드로이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로의 안부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드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인님이 매정하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저 멀리 해외에서 주인님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던 것인데 작은 말다툼 때문에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없지 않았을지. 그 얘기 이제 그만하거라. 어차피 한두 번 싸우는 것도 아니다. 늘상 있는 일인 거 너도 잘 알지 않느냐. 하지만 이번에는 냉전 기간이 조금 긴 듯 싶습니다. 평소라면 말다툼하고 헤어진 후에도 몇 개월 후 명절날에는 아무 리 없이 다시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지금 얘가 주인공인가? 주인공이 늙은 건가? 주인님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노인은 아무 말로도 할 수가 없었다. 내심 염려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말다툼은 만날 때마다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이 조금 길다고 느껴졌다. 기박사 망쳤다고요? 아유, 흰동님 어서오세요. 희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흰동님 오늘 방송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빙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어서 오시고요. 자, 다시 예스 진행하면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잠시 해보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들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눈앞에 안드로이드가 자신에게 말을 안 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별일은 없다는 증거인 일이라. 뭔가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젓가락질이 진행되지 않자 안드로이드가 지적해온다. 별걸 다 지적하네 그냥. 노인은 젓가락질을 멈춘 채로 다른 것을 입에 담았다. 평소에는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었다. 요새 아들 녀석이 뭐하고 있는지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듯합니다. 아, 여긴 더빙 안 해주냐? 야, 루시 내려와. 야, 루시 내려와. 야, 얘 좀 더빙해줘. 나 엔딩인 줄 알았는데 엔딩이 아니요. DLC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더 읽어봅시다.
지금 한국에 있나 보구먼. 외국에 있는 것이라면 오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됐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것이라면 얼굴 보러 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노인은 침통한 얼굴로 한동안 도시락통을 내려다보고만 있자 안드로이드는 다시 기계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주인님, 음식이 식어가고 있습니다만. 노인은 눈앞에 먹다 남은 도시락을 빤히 내려다보고 보다 말고 뚜껑을 덮었다. 흥! 입맛이 떨어졌어. 아직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주인님께서는 오늘 아침도 적게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다니까! 몇 번의 말에 알게 되겠어. 젓가락질을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자 안드로이드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을 지켜보고만 있다. 아직 할 말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주인님께서는 뭐냐?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뭐하고 있어? 머뭇거리는 안드로이드를 재촉하자 그녀는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 말투로 말을 잇는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인님께서는 아드님께 너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감정을 조금은 억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드물게 안드로이드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부대끼고 살면서 이런 상황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노인은 눈썹이 약간 꿈틀거렸다. 곧 목소리를 낮추고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내가 아니라 그놈 편에 드는 게야? 편에 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드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드리는 겁니다. 나라고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알아? 화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녀석이 내 앞에서 하늘꼴을 보고 있자면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는 그 녀석이 잘못이지. 아들놈이 꼴밖에 하잖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안드로이드가 노인을 빤히 바라본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망설이듯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확신에 차있지 않는 미묘한 어투였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에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일정 부분 마음을 의탁하고 있는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을 상대할 때처럼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주인님께서 아드님을 대하실 때처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좀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이기에 주인님께서 느끼고 계신 감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부정적인 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감정 모듈 내에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뭐야? 그런 기분이 느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느낄 수 없는 저로서는 때로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부럽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기계적이지 않는 안드로이드의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같이 살면서 그녀에게서 기계적인 모습만을 이야기 대상이 아닌 능률적 행동만 바래왔던 노인의 취향에 맞춰 행동하던 그녀였기에 더욱 드문 행동이었다. 그것이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노인의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는 여태까지 쭉 잊고 있었던 그리고 방금 안드로이드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잊고 지냈을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다. 그리고 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녀석이 있었지. 루시 맞네, 주인공이네. 노인은 조용히 그렇게 읊조렸다.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구나. 아주 먼 옛날 이야기야. 아들 녀석이 이상한 안드로이드를 집에 가져온 적이 있었. 주인공 아빠네? 주인공 아빠였네?
그 녀석은 먼 기억을 더듬어가기 위해 노인은 두 눈을 감았다. 뭐야? 그 녀석은 너와 조금 달랐어. 그래, 마치 인간처럼 떠들어대던 녀석이었지. 인간처럼 말입니까? 얼굴이나 목소리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도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 아버지였네? 하지만 대단히 시끄러운 녀석이었다는 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있다. 로봇 주제에 건방진 소리를 짓거리는 녀석이었지. 그 말에 안드로이드는 무표정한 얼굴로 노인의 얼굴을 뚫어져 쳐다보기 시작했다. 짐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의 안드로이드를 싫어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만 실례로 저는 최소한의 말만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싫어했지. 지금도 질색이야. 그것 때문에 아들놈과도 많이 부딪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가 말이야? 안드로이드 동공이 살짝 축소되었다. 안드로이드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다. 어떻게 했었지? 집에 두고 계속 사용하셨습니까? 오래전이야. 이미 잊어버렸다. 네가 불태웠잖아. 그제서야 노인의 기억 속에서 슬퍼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반항기가 심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이전부터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충돌이 잦아졌던 것 같다. 그때 조금 더 원활한 방법으로 설득을 했다면 지금보다 좋은 관계가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본다. 하지만 이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선 지난 일이다.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 노인은 여전히 안드로이드를 싫어하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틀! 틀! 잠시만요. 있다. 주인이 아드님과의 화해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노인의 손이 잠시 움찔거렸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성을 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이랬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까? 아드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화해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아우, 김중님 어서오세요. 고마워서 반갑습니다. 시끄럽다. 이런 건 아쉬운 놈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야 되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짓은 못해. 아이고, 읽지도 않고 넘어갔냐. 이내 약간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다. 이내 안드로이드는 물러서지 않으려던 듯이 고진 눈으로 주인을 직시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주인님을 봐왔습니다. 그렇게 주인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너 오늘 좀 이상하구나. 주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지요? 한순간 체면 치료보다는 오랫동안 방치해둔 응어리를 푸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아닐런지요?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안드로이드를 마주보고 있었다.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물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 때로는 자존심을 굽히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진열된 담배를 한 갑을 뜯어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어우, 디테일. 소 디테일하고 뭐. 평소라면 건강 때문에 피우지 못하게 했을 터이지만 어쩐 인연인지 안드로이드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모금의 담배 연기와 함께 탄식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곧 주인님의 환갑생신이 오십니다. 돌아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지인들과 모여서 추억을 곱씹는 것도 좋지만 이번엔 조촐하게 아드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지요? 오늘따라 수다장이 이러구나. 안드로이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 나름대로의 사죄의 표현이었을까. 노인은 담배 연기를 한 번 더 뿜어내었다. 그래, 가끔은 아는 녀석과 진득하니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안드로이드는 고개를 들어 주인인 노인을 빤히 올려다본다. 그렇다면 바로 일정을 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이번엔 제가 직접 아드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여전히 아무 굴곡이 없는 딱딱한 말투였지만 노인은 어쩐지 그녀가 들떠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있나? 이번에도 어느 때처럼 안드로이드 기사가 제 새로운 기체를 가지고 이곳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이 기회에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전하는 쪽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가는 김에 몸체도 교환을 하고 들어오면 편하지 않을까 하고. 물론 제가 없는 동안 주인님께서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거라. 너 없을 때도 잘만 살아왔다. 이제 와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즉시 이동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바빠지겠구나. 주인공의 이제 성장 모습이 나오는 건가? 아이고, 뭐 아파라. 요것도 엔딩이겠죠? 요 엔딩이 나올라나? 오늘 볼 수 있으려나? 서로 그런 말을 한 후에 며칠 지났다. 그동안 스케줄에 맞춰 방문 일정을 짜던 안드로이드가 오늘은 유난히 부산스러웠다. 떠날 채비를 마친 채로 안드로이드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별일이 없다면 이틀 후 저녁쯤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좀 걸리는구나. 뭐야? 오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안드로이드 기사분과 아드님의 스케줄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요. 예정대로라면 우선 기사분을 만나 뵙고 기체를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아들놈은 어떡하고? 스케줄상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생신 얘기를 전해드리고 이곳으로 모셔올 생각입니다. 자, 여기 이것을 안드로이드가 A4 용지 몇 장을 노인에게 건넸다. 그러니까 기사놈 설마 그 삐죽머리 그 아저씨인가? 이게 뭐냐? 이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음식점 목록입니다. 각 음식점마다 생일상용으로 세트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음식 종류도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외에 또 아드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몇몇 추가로 주문해 둔다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광고시다면 제가 임의로 예약해도 되겠습니다만 주인님의 손으로 직접 고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래, 알겠다. 노인은 침침한 눈으로 A4 용지를 훑어보았다. 노인의 시력에 맞춰서 큼직한 글씨로 인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시력이 또 떨어졌다는 증거이리라.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유심히 살펴보았다. 종이 안에는 음식끼리의 가격 비교와 세트 메뉴, 손님들로부터의 평가, 장단점과 음식 사진까지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메뉴는 아주 전형적이었다. 떡으로 만든 케이크, 미역국, 해파리 냉채? 전형적이라고? 꽃게장, 돼지고기 보쌈, 갈비찜, LA 갈비, 각종 전, 삼색나물 등 여느 생일상에서나 제공되는 음식들이 주르르 나열되어 있었고 음식점에 따라 몇몇 자잘자잘한 찬거리가 달랐다. 노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냈기에 안드로이드가 의문의 입을 담았다.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뭔지 모르겠구나. 뭐가 말입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이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알아서 사 먹겠지 하고 용돈을 지어주기만 했으니까. 남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냐고 핀잔을 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상대는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였다. 그녀가 까만 종이에다가 뭔가 적기 시작하더니 곧 그것을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아드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만 2년 전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데다가 제가 아는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닌지라 정확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지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의 느릿한 손동작으로 종이족지를 받아들었다. 딱히 수고의 말을 돌려줄 수가 없었다. 하는 안드로이드가 자신보다 자기 아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내 자식이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클 줄 알았는데. 주인님?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라. 안드로이드는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자, 이 챕터가 끝나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 뭐야? 그리고 동시에 조용한 정막이 노인을 감쌌다. 째깍째깍하는 시계 소리만 요란하게 노인의 귀에 울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적막함이 익숙하지 않은지 노인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방 안으로 향했다. 안드로이드가 아들을 만나러 간 후 다음 날이 되었다. 짜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 1시간 40분 정도 했네요. 오늘은 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까지만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후속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메인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 후속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엔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게 노멀 엔딩인지 아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배드 엔딩을 본 건가? 아니면은 정글한 건가? 지금 진 엔딩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일단 이건 제가 좀 알아보고 나서 지금 배드 엔딩을 본 거라면은 진 엔딩은 나중에 따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뿅.